오케이, 도착. 일단 나가기 전에 여기 온 이유 3가지를 말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해당 물건은 위장임차인 물건이야. 전입신고가 돼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 위장임차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보면 97년도에 전입이 되어 있어. 근데 등기부등본상 이 지금 현 소유자가 대출받았을 때 그 소유자의 주소를 적어놓게 돼 있거든. 근데 그 주소가 현재 여기 아파트인 거야. 그래서 97년도에 전입이 돼 있는 이모 씨는 과거 임차인이지 않을까. 그냥 전입을 안 뺀 그렇게 보여지고, 왜냐면 등기부등본상 소유주 홍모모 씨가 등기부에 올라가 있으니까 은행이 이런 것도 체크하지 않고 대출 나갔을 리가 없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거짓말인 것 같고, 이모 씨가 만약에 진짜라고 하더라도 30년도 여기서 사셨을까? 두 번째로는 97년도 물건, 이렇게 썩어 빠진 물건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오래된 물건을 관심 가지고 좀 입찰하기도 쉽지 않거든. 하지만 재건축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도 좀 관심이 있었는데, 오다 보니까 당연히 명절 전에는 건설사들이 그거 붙여놓거든, 플랜카드. 그래서 보니까 재건축 뭐 이렇게 축하드린다 이런 거 써 있는 거 있어가지고 이따 현장 가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가등기. 가등기가 이게 사실 되게 위험한 건데 경매를 좀 해본 사람들은 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거든. 근데 여기 또 이런 게 나와 있어. 매각 허가에 의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는 건데, 이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위 가등기에 매매 예약 완결권이 행사된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이 상실되게 됨.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무시하게 나와 있는데, 사실 낙찰 받기 전까지 이 가등기가 돈을 받기 위한 담보 가등기인지 소유권을 다시 뺏어오기 위한 가등기인지 모르지만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던 것 같아. 왜냐면 선순위 근저당이 있기 때문에 이 가등기는 지워진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매각물건 명세서는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나왔거든. 근데 만약에 PD님이라면 입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찰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경쟁자 1명, 2명을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면 결국 시세 차이 크게 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세 포인트 이런 것 때문에 경매장 가보면은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럴 거면 일반 매매로 사지, 이거는 뭐 실수요자가 샀다, 아니면 경매 컨설팅을 통해서 고가에 낙찰받았다. 하지만 이런 물건은 이 정도 허들만 있어도 시세랑 비슷하게 낙찰되는 경우는 없고, 시세가 굉장히 싸게 낙찰될 케이스도 있고,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공부한 경매를 오래 한 사람도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게 또 기회가 되거든. 영상 좀 꾸준히 보면 이런 꿀팁 같은 거 계속 말해줄 테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매는 꿀팁 경매. 안녕하세요, 꿀팁 경매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북가장동 DMC 한양 아파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남들이 어렵다고 고개를 돌릴 때 수익을 확정질 수 있는 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진짜 돈이 되는 정보 친절하게 적혀있지 않거든요. 사건 번호 2025 타경 51528, 감정가는 6억 9천만 원 선인데요. 지금 한번 유찰돼서 5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8억 원에 거래된 아파트가 왜 5억 원까지 내려갔을까요? 단순히 운 때문에 이렇게 내려간 건 당연히 아닌 거 아시죠? 법원 서류 속에 숨겨져 있는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문제를 한번 파헤쳐보고 이 안에서 특별한 수익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를 한번 둘러보고 있는데, 여기가 1987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대도 660세대. 근데 40년 정도 된 아파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깨끗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막 서비스 면적 때문에 여기 창호? 샤시 보면 이렇게 굴곡이 진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또 서비스 면적이라고 건설사에서 막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던 걸로 아는데, 이런 게 건축법이 바뀌어서 아마 최근 아파트에서는 절대 볼 수 없고, 이게 뭐 면적이 조금 더 넓다고 하긴 하지만 뭐 결로나 이런 게 조금 더 심하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위치가 바로 옆에 막 대단지 이런 단지 옆에 있어가지고 입지적으로 살기는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나름 깨끗하게 관리는 되어 있지만 언덕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너무 한번 보여주면 알겠지만 이렇게 지금 여기를 내려온 거야 사실은. 이걸 내려오느라 말도 좀 똑바로 안 나왔는데 위험하니까 어쨌든 이런 데를 또 지나왔고, 이런 구조도 좀 사실 없지 않냐? 예를 들면은 휠체어나 뭐 이런 거 유모차 절대 못 오는 거잖아 사실. 이렇게 여기 딱 여기. 그리고 약간 주차 용지가 좁은데 특이 약간 이래. 보면은 차가 최대 뒤로 다 들어와 있어. 왜냐면 여기 앞에 한 대를 더 대려고. 약간 암암리에 최대한 뒤까지. 원래 이렇게까지 안 되잖아. 앞에 룸이 좀 이게 작아서 그래. 작아서 그림을 그릴 때, 도색할 때. 봐봐, 이 차 완전 뒤에까지 닿는데 차 앞에 봐봐. 아무튼 그리고 여기 위치적으로 막 좋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대단지가 있고 이 문으로 여기로 나가면 중학교가 붙어 있어가지고 중학생 키우고 막 학교 다니기에는 너무나 더할 나위 없이 위치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가 해당 복도식 아파트라서 이쪽 라인이거든요. 이쪽 라인 이제 10층인데
1002호예요. 그래서 1001호는 당연히 가장짜리 집이라서 좀 안 좋거든요. 가장짜리 집은. 왜냐면 결로도 많이 생기고 이래서. 근데 여기는 두 번째 집이라 갓집보단 조금 더 가치가 높다. 그리고 10층이고 지금 채광도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전 살기 너무 좋을 것 같다. 로얄층이다. 이제 진짜 머리 아픈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겁을 안 드셔도 됩니다. 제가 하나씩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여기 등기부등본 한번 보세요. 제가 빨간 줄 쳐놓은 데 보이시죠? 2020년에 상속됐는데 소유자가 5명이나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5명 중 1명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빨리 팔아서 돈을 나누고 싶겠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공유물 분할 경매입니다. 사람들은 소유자가 많으면 명도가 힘들 거다, 겁먹고 도망부터 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는 기회인 거 아시죠? 경쟁자가 당연히 줄어들잖아요. 남들이 공포를 느낄 때 우리는 데이터와 수익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이건 빚 때문에 망해서 나가는 집이 아니라 가족끼리 돈을 나누려고 법원의 힘을 빌려서 파는 거라 성격이 아예 다르죠. 그리고 지금 제가 네이버 부동산에서 나와 있는 호가 매물을 보니까 10억이 넘는 것도 나와 있었습니다. 최근 1월 실거래가는 8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호가로 10억 원까지 나왔다. 그런데 이 해당 물건의 최저가가 5억 원대다. 이거 낙찰받으면 앉아서 최소한 2, 3억, 3, 4억은 그냥 벌 것 같거든요.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가격이 확 고개를 들었어요. 이 수치만 보고 덜컥 입찰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제가 지금부터 이 물건의 진짜 무서운 점을 알려드릴 건데요. 사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이거든요. 자칫하면 낙찰받고 소유권을 뺏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등기부에는 가등기가 하나 보이죠? 제 땡땡님 이름으로 된 거. 법원에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명의가 뺏길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까지 매각물건 명세서에 경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가등기에 대한 서류를 찾아보는 게 맞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후순위 가등기인 경우에는 그 가등기가 명의를 가져오기 위한 가등기인지 혹은 돈을 받기 위한 근저당성 가등기든지 상관없이 모두 다 말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 어떡하냐? 뭐야? 왜 9층, 10층이 왜 이렇게 돼 있냐? 신기하다. 아, 언덕이니까 저쪽은 9층이고 이쪽은 10층인 거야. 신기하다. 봐봐, 왜 좋지 않냐 그래도? 네, 안녕하세요. 저 하나아파트 6동 거주자인데요. 선생님, 일전에 경매 정보지를 봤는데 공유물 분할 그런 거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일반 매매로 파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반 매매를 어떻게 판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사는 거죠, 선생님이 파시면? 저희 집 전체에 대해서요? 네, 전체에 대해서. 지금 이게 가등기도 설정되어 있는 건 아시죠? 맞아요, 알고 있어요. 네. 그거 근데 소멸되던데요? 가등기는 소멸 안 되는데요? 수순이라서 소멸되던데요? 그래서 혹시 금액적 네. 부분이 조율이 된다면 네, 예. 사고 싶어서 메모 정도 남겨고 온 것 같습니다. 거기 안에 살고 있는 학생한테 내 연락처를 주고 왔고 어제 그 소유주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그냥 가등기랑 이거 다 없애고 주고 그냥 일반 매매 하겠다. 근데 얼마에 사고 싶은지 가격을 한번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얼마 정도 원하세요 이랬는데 시세 정도 받으면 좋겠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물건이 지저분해 보이는데 욕심이지 않으세요? 정확한 금액은 내일 말씀드릴게 하고 아직 말은 안 했거든. 근데 이거 입찰 안 하기 너무 아깝지 않냐 이거 진짜. 그러니까 5억 5천에까지 떨어졌는데 이 사람한테 얼마에 살 건지 얘기해야 되거든. 나 그럼 진짜 무조건이지 이거. 6억에 사서 지금 5억 5천인가 나와 있거든. 6억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가상 시나리오를 쓰는 거지. 자기 자식이 이제 결혼을 해. 이제 출가를 해야 돼. 출가한다는 건 뭐야? 명의가 생긴다는 거잖아. DMC의 출퇴근이 괜찮은 위치라면 여기 거주해서 시세보다 싸게 엄마가 도와줘서 사는 거지. 이거 문제가 없다 이러니까 나 같은 아빠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주고 2년 동안 안에 인테리어에서 좀 버티는 거지. 신혼이고 아직 애기도 없으니까 언덕이 좀 있으면 어때 신혼부부가. 근데 충분히 뭐 그렇게 불편하진 않잖아. 언덕이 있어서 뭐 안 좋은 건 맞지만 근데 2년 뒤에 6억 주고 샀어 대충. 2년 뒤에 대략 10억에 팔아. 그럼 4억의 시세 차익이 비과세로 얻는다면 이거 진짜 개꿀 아니야? 신혼부가 4억 벌고 시작하는 거야 2년 만에. 2년에 4억이면 어떻게 돼? 1년에 2억이잖아 1년에 2억이면 야 여기 살기만 하면 1년에 2억을 버는 거야. 얼마나 진짜 좋고 리스크가 어딨어. 호가 10억 하는데 물론 지금 10억에 팔린다는 얘기는 아니고 실거래는 뭐 8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2년 뒤에 가격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6억 이하로 떨어지기 쉽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3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중 하나가 위장 임차인 전입세대에 있는 근저당보다 앞선 임차인이 있다는 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류상 봤을 때 지금 소유자가 대출을 받았을 당시에 이 집 주소로 대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앞에 전입되어 있는 분이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파악하고 대출이 나갔으니까 문제가 없겠다 라고 이 정도로 제가 추정을 했는데, 실제로 안에 계신 아드님 학생 되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할아버지셨다. 그래서 이 임차인 부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확신도 얻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에 있죠. 87년식 너무 오래된 아파트다. 이게 좀 이슈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면서 플랜카드를 하나 봤거든요. 거기 앞에서 또 다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아마 당장의 사업성은 제가 알 수는 없어요. 좀 더 그 부분은 따로 영상을 찍어서 딥하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그냥 플랜카드 보면 재건축 정비 사업을 하고 싶은 시공사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사업성은 따로 한번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혼자 봤을 때는 좀 막막했을 텐데 저랑 같이 보니까 좀 정리가 되시죠? 이 물건은 상속 물건의 특유의 낮은 경쟁률과 위장 임차인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2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운 좋게 버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꿀팁 경매였습니다. 감사합니다.